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새해 첫날, 저는 친구들과 신년맞이 축제에 놀러 갔습니다. 유독 고리 던지기 코너에만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죠. 젊은 여자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도 그 틈에 끼어 구경하는데 한쪽에서 엄청난 실력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우리 학교장 송강준이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치즈태비 고양이 한 마리를 품에 안고 난간에 게으르게 기댄 채 한 손으로 휙휙 고리를 던지고 있었죠. 던지는 족족 경품에 명중했고 그때마다 주변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이미 경품으로 받은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비닐봉지에 가득 쌓여 있었죠. 가게 주인 아저씨가 울상이 되어 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총각, 이제 그만 제발 그만하게. 송강준은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리며 말했죠. 아저씨, 저 신게 어치 샀는데 이 제 20개 던졌어요. 아이고, 괜찮아. 남은 거 내가 돈으로 돌려줄게. 주인 아저씨는 송강준이 별 반응이 없자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제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주로 다른 사람들도 좀 즐겨야 하지 않겠나. 저기 저 아가씨,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던데 딱 보니 하고 싶어 하는구만. 저 아가씨한테 양보 좀 하게. 그 말에 송강준이 게으르게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주인 아저씨의 애절한 눈빛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선배님이 하세요. 전 안 할래요. 송강준은 코웃음을 흥 치더니 손에 들고 있던 고리들을 제게 툭 건넸습니다. 해봐. 그리곤 고양이를 안은 채 유유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쏠린 탓에 저는 학교장의 체면을 구길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고리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빗나가고 두 번째는 송강준의 발밑에 있는 비닐봉지에 세 번째는 그의 품에 안긴 치즈고양이 목에 정확히 걸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의 머리 위로 날아가 삐딱하게 씌워졌죠. 저는 덜덜 떨며 남은 고리를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저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송강준이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죠. 고리 걸었으면 데려가야지. 그 말이 신호탄이 된 듯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데려가. 아가씨 깡 좋네. 처음부터 노린 거 다 봤어. 데려가. 얼굴이 터질 듯 뜨거워져 송강준을 차마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살짝 숙이더니 제 머리 위에 있던 고리를 빼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그의 머리에서 고리를 빼내는 순간 제 품에 부드럽고 푹신한 털 뭉치가 안겼습니다. 고개를 숙이니 품에 안긴 치즈 고양이가 동그란 눈으로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송강준은 손에서 고리를 빙빙 돌리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고양이는 내 것, 나는 안 돼. 얼굴이 더 새빨개져서 저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연하죠.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말을 뱉자마자 제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는 거지? 이건 내가 이해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 송강준은 더 이상 웃지 않고 자기가 딴 경품들을 전부 제 발밑에 내려놓고는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제 품에 안긴 치즈 고양이는 매정하게 떠나는 주인의 뒷모습을 보며 야옹야옹하고 어찌나 구슬프게 울던지 듣는 사람 마음이 다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친구분들과 한창 고스톱에 열중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한눈 파는 사이 외투로 고양이를 꽁꽁 숨겨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네 아빠가 진짜 너를 나한테 준 걸까? 저는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엄마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이 작은 생명체는 바로 길거리로 쫓겨날 게 뻔했거든요.
위험을 감지한 건지 치즈 고양이는 아까와는 달리 아주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자옹하고 울며 제 몸에 보송보송한 머리를 비벼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걱정 마어, 내가 절대 너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진 않을 거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학교 단톡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송강준의 연락처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인 대나무숲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해 첫날 송강준에게 고백한 첫 번째 인물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졌죠. 모두가 그가 댓글로 차갑게 거절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송강준은 딱 두 글자를 남겼습니다. 쪽지 줘. 그 순간 학교의 모든 단톡방이 터져나갔고 제 머릿속도 함께 터져나갔습니다. 송강준과 카톡 친구를 맺자마자 그가 보낸 첫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나 좋아했으면 그날 바로 말하지 그랬어. 누굴 좋아했다는 거지? 그날이 어느 날이고 무슨 말을 했다는 거야?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고양이 머리를 미친 듯이 쓰다듬으며 타자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 저는 김별이라고 해요. 정말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그랬어요. 혹시 고양이는 언제쯤 데리러 오실 수 있으세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상대방의 대화창 위에는 김력중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그 김력중은 무려 30분이나 계속되었죠. 눈이 빠져라 기다린 끝에 드디어 송강준의 답장이 왔습니다. 골이 걸었으면 내 거야. 이 말 뭔가 좀 애매하게 들리지 않나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저희 엄마가 고양이 키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요. 며칠 뒤에 데리러 갈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며칠 동안 제가 살 통통하게 잘 찌워서 돌려드릴게요. 아, 맞다. 이 고양이 이름이 뭐예요? 한참 뒤 송강준에게서 2초짜리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무심코 눌러보니 스피커에서 그의 맑고 듣기 좋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별이.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설마. 학교 짝내 고양이랑 내 이름이 똑같다고?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봤습니다. 별이. 맙서사,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고백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 벌러덩 들어 누웠습니다. 치즈 고양이 별이는 아주 눈치 빠르게 제 배 위로 올라와 꼬리를 살랑이며 자리를 잡았죠. 이 녀석아, 무거워 죽겠네. 야옹. 그해 설 연휴는 꽤 바빴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이나 별이를 숨겼지만 다행히 엄마는 눈치채지 못하셨죠. 신발 상자에 쌀을 좀 부어 임시 화장실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녀석은 어찌나 순한지 주는 건 뭐든 잘 먹고 가리는 게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밤마다 제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저를 덥게 만들어 잠을 설치게 한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창문을 열어 바람을 좀 쐬려고 했습니다. 창문을 여는 순간 베란다 난간에 웬 검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두 걸음 뒤로 물러나며 옆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제 손목을 턱 붙잡았죠. 어둠 속에서 송강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그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릴 뻔한 걸 겨우 참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는데 불을 왜 켜요? 선배가 한밤중에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송강준이 피식 웃는 것 같았습니다. 옷은 제대로 입었고? 입었어요. 뭐 하려고요? 말이 끝나자마자 송강준은 가볍게 안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마치 별이가 밤마다 제 침대로 뛰어오르는 것처럼 소리 하나 없이 제 앞에 착지했죠. 그가 게으르게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습니다. 고양이는? 저는 몸을 돌려 방문을 잠그고 작은 스탠드를 켠 뒤 침대 쪽을 가리켰습니다. 송강준이 다가가 이불을 들치자 별이는 눈을 개슴츠레 뜨고 그를 한 번 쓱 보더니
못 본 척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습니다. 너랑 있으니 아주 팔자가 늘어졌네. 예순해요. 근데 안고 다시 내려갈 수 있겠어요? 송강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이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별이는 못마땅한 듯 뒷발질을 하며 저를 올려다보며 자옹야옹하고 억울하다는 듯 울어댔습니다. 송강준이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심하게 말했죠. 착하게 굴어. 아빠 따라가나 엄마 따라가나 그게 그거지? 설마 내 엄마가 밥 한 톨 안 주겠어? 아빠, 엄마라니. 얼굴이 터질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우물쭈물하다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송강주는 저를 그냥 둘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그는 한 손으로 고양이를 안고 베란다 창틀에 게으르게 기댔습니다. 별아. 저는 저도 모르게 대답했다가 그가 고양이를 부른 거란 걸 깨닫고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별이 잘 돌봐줘서 고마워.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송강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골이 걸었으면 내 거라고. 이제 고양이는 돌려받았으니 다시 한번 던져서 다른 걸 가져가던가. 송강준이 웃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별이도 그에 맞춰 야옹, 야옹 굴어댔죠. 얼굴이 화끈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진 저는 그대로 달려들어 그의 품에서 고양이를 빼앗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말했죠. 그럼 그냥 제가 고양이 가질래요? 송강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내가 고양이 한 마리보다 못하다고? 저는 고양이 털에 얼굴을 파묻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송강준은 차갑게 코웃음을 치더니 한 손으로 고양이를 낚아채 훌쩍 베란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죠. 다행히 저희 집은 1층이었습니다. 아니었으면 고양이 이틀 맡아주고 병원비까지 물어줄 뻔했네요. 창문과 베란다 문을 단단히 잠그고 저는 불을 끈 채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기 중에 희미하게 송강준의 향기가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다시 붉어졌죠. 송강준은 정말 향수를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원한 민트와 오렌지 향이 섞인 사람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상쾌한 향이었죠. 결과적으로 저는 그날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커먼 다크서클을 달고 방에서 나오니 엄마와 이모들은 여전히 고스톱 안에서 혈전을 벌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큰 하품을 하며 엄마 등 뒤에 서서 나른하게 말했죠. 그거 팔광 내면 쓰리고 나는데? 엄마가 저를 획 째려봤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나 지금 피박 만들려고 키우는 중이거든. 저는 기운 없이 엄마를 응원했습니다. 엄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별, 너 어젯밤에 도둑질이라도 하고 왔냐? 일찍 잔 것 같던데 눈은 왜 그렇게 퀭해? 저는 찔려서 헛기침을 하며 받아쳤습니다. 엄마가 밤새 시끄럽게 고스톱 치셔서 잠을 설쳤잖아요. 엄마가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딴짓하다 걸리면 가만 안 둬, 팔광. 쓰리고. 피박 만든다면서요? 저는 이만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보충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돌아서는데 옆집장 이모님이 고개도 들지 않고 한마디 툭 던지셨습니다. 어머, 별이 다 컸네. 꾸밀 줄도 알고. 향수 뭐 뿌렸니? 향 좋다. 엄마와 다른 두 이모님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 꽂혔습니다. 저는 황급히 옷소매 냄새를 맡는 척하며 말했죠. 아닌데요. 샴푸나 바디워시 냄새일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안 뿌렸어요. 장 이모님은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그래. 향이 참 좋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100m 달리기 속도로 방으로 튀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켰죠. 송강준은 도대체 무슨 향수를 쓰길래 잔향이 이렇게 오래가는 걸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가 보냈던 음성 메시지를 다시 틀었습니다. 솔직히 송강준의 목소리는 정말로 듣기 좋았습니다. 제가 한창 넋을 놓고 듣고 있는데 문득 고개를 들자 동그란 고양이 눈 한 쌍과 마주쳤습니다. 이 뚱냥이가 왜 또 우리 집 베란다에 와 있는 거야? 제가 방충망을 열자 치즈 고양이는 익숙하다는 듯 가볍게 뛰어내려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착지하자마자 아주 요염하게 울어댔죠. 너 또 왜 왔어? 내 아빠는 어쩌고? 저는 마치 현장을 들킨 사람처럼 허둥지둥 휴대폰을 껐습니다. 치즈 고양이는 제 품에 안겨 배를 뒤집고 누워 정성스러운 쓰다듬 서비스를 즐겼습니다. 제 아빠 얘기를 듣고도 꼬리만 살랑거리며 눈을 감더군요. 제가 혀를 차며 송강준에게 고양이를 데리러 오라고 카톡을 보내려던 순간 창문에서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주인의 그 고양이군. 둘 다 대문으로 다닐 생각은 없나 봅니다. 저는 문에 바싹 다가가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역시나 송강준의 향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그가 다시 한번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제 이마에 정확히 맞았죠. 별아, 혹시 우리 별이 너한테 갔어? 저는 창문을 열어 그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치즈 고양이는 그를 보자마자 고양이 모래 상자 속으로 쏙 들어가 머리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송강준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길고양이들 좀 예뻐해줬더니 삐져서 집을 나갔어. 너한테 온 거였구나. 과연 송강준의 옷에는 회색과 흰색 털 몇 가닥이 붙어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 별이의 털은 아니었죠. 별이는 억울하다는 듯 제 다리에 몸을 비비며 자옹, 야옹 꿇었습니다. 저는 얼른 녀석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불쌍해서 어떡해. 너네 아빠가 잘못했네. 야옹. 송강준은 결국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와 별이가 동시에 그를 쳐다봤죠. 미안, 못 참겠다. 갑자기 단어 하나가 생각나서. 저는 즉시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분명 좋은 단어는 아닐 겁니다. 무슨 단어인데요? 송강준은 손을 뻗어 별이의 머리를 톡 쳤습니다. 자애로운 어머니와 효심 깊은 아들. 그가 고양이 아빠고 내가 고양이 엄마면 우리 사이는 뭐가 되는 거지? 제발 그 입 좀 가만히 못 두나. 저는 속으로 욕을 삼키며 겉으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빨리 고양이나 데려가요? 저 잠 좀 자게. 송강준이 고양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잠 잘 못 잤어? 나 때문에. 그의 손이 별이에게 닿으려는 순간 저는 고양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손목에서 전해진 열기가 정수리까지 확 퍼졌습니다. 뭐가 선배 때문이에요. 엄마가 고스톱 치느라 시끄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응, 아니라고 치자 송강준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별이 좀 돌려줄래? 저는 송강준을 만날 때마다 제 얼굴이 하얘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팔에 힘을 풀었지만 별이는 협조할 생각이 없는지 제 품에서 뛰어내려 침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꼬리를 한번 휙 휘두르는 바람에 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송강준이 허리를 숙여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설정해두지 않아서 화면이 저절로 켜졌습니다. 그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눈썹을 치켜올리며 저를 쳐다봤죠. 그리고 바로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습니다. 별이, 고양이 이름은 별이야.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그는 이미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별이, 내 목소리 들으면서 나 꼬시려고. 너 나 좋아하지? 저는 펄쩍 뛰며 휴대폰을 되찾았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제 얼굴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송강준은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제 대답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한참 뒤 제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갑자기 방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였죠. 너 문은 왜 잠그고 있어? 이모들 이제 가신다는데 빨리 나와서 인사 안 드려? 제 얼굴은 바라던 대로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저는 입으로는 네, 금방 나가요 라고 외치며 손으로는 허둥지둥 별이를 송강준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빨리 가요. 엄마한테 들키면 안 돼요. 송강준은 순순히 창문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장난을 쳤죠. 우리 꼭 바람 피우는 것 같지 않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대담해졌습니다. 꺼져. 저는 발로 고양이 모래 상자를 침대 밑으로 쓱 밀어넣고 막 잠에서 깬 척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졸려 죽겠어요. 엄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방 안을 쓱 둘러보더니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근데 이 방, 왜 이렇게 향긋하지? 저는 살에 들릴 뻔한 걸 겨우 참으며 엄마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모들 먼저 배웅해드려요. 무슨 냄새예요? 그냥 바디워시 냄새겠죠.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저는 녹초가 되어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눕자마자 송강준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여러 개 도착했죠. 별이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해 널 찾나 봐. 김별, 내가 주 키워주면 안 돼? 쟤는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뒤이은 메시지들은 전부 1초짜리였습니다. 별이가 낑낑대며 우는 소리였죠. 송강준은 심지어 별이가 문 앞에서 문을 긁으며 나가려는 사진까지 보내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망설이다 답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가 반려동물 키우는 걸 안 좋아하세요? 우리 뚱냥이 신세를 최대한 비참하게 꾸며내 바은의 어머니도 마음 약해지실 거야. 이제는 별이라고도 안 부르네요. 저는 한숨을 쉬며 운명을 받아들이듯 타자를 쳤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든든하게 잠을 자고 난 후 저는 송강준의 지휘 아래 치즈고양이 별이를 위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연을 만들어냈습니다. 얘 좀 굶겨서 살 좀 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뚱뚱한데 엄마가 믿겠어요? 안 돼. 고양이는 굶기면 안 돼.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답장 대신 별이의 자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본을 달달 외우고 엄마 방으로 돌진했습니다. 애끓는 목소리로 외쳤죠. 엄마. 세상에 이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엄마. 결과는 엄마의 등짝 스매싱이었습니다. 새해부터 재수 없게 무슨 소리야. 이번엔 정말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고양이 말이에요. 저는 별이가 뼈만 앙상하게 남도록 포토샵한 사진을 엄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 친구가 주었는데 키울 형편이 안 된대요. 얘는 성격도 소심해서 맨날 다른 길고양이들한테 괴롭힘 당한대요. 엄마처럼 좋은 엄마도 없고 이렇게 따뜻한 집도 없잖아요. 얘는 그냥 외롭고 불쌍한 작은 고양이란 말이에요. 설날인데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먹고 그러니까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마음씨 곱고 다정한 우리 엄마 우리가. 안 돼, 엄마는 제 말을 칼같이 잘랐습니다. 너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차. 고양이까지? 너 저거 데려오는 날엔 너도 같이 짐 싸서 나가. 흐엉 괜찮아. 나에겐 플랜 B가 있지? 그럼 이렇게 해요, 엄마. 한 발짝만 양보해서 친구가 새 주인 찾아줄 때까지만 딱 이틀만 맡아주면 안 될까요? 엄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너를 몰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우리 엄마는 정말 강철 심장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저는 풀이 주거방에서 나오다가 마침 들어오시는 아빠와 마주쳤습니다. 제 눈이 즉시 반짝 빛났죠. 저는 아빠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아빠. 아빠는 눈을 휘며 웃으시더니 빨간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세뱃돈 더는 없다. 저는 재빨리 봉투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고요.
아빠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그럼 봉투 다시 내놔.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빠, 이 고양이 좀 보세요. 외롭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힘도 없는 이 고양이를. 그때 아빠가 비닐봉지 속에서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이네. 사진보다 한 15kg는 더 쪄 보이는데? 아빠의 손에 목덜미가 잡혀 공중에 들린 치즈 고양이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꼬리를 내린 채 뒷다리를 벌벌 떨며 저를 쳐다보며 자옹야옹 굴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나온 엄마가 허리에 손을 짚고 문간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김별. 이게 내가 말한 그 뼈만 앙상한 고양이야? 너보다 더 뚱뚱하겠다. 다행히 별이는 눈치 빠르게 아빠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저와 아빠의 거센 설득 끝에 엄마는 마지못해 별이가 임시로 집에 머무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별이라는 이름 대신 대박이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지어주셨죠. 대박이는 아주 시기적절하게 엄마가 부를 때마다 꼬리를 세우고 달려가 몸을 비비며 엄마의 쓰다듬을 온몸으로 즐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송강준에게 어떻게 고양이가 아빠 손에 들려오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송강준은 음성 녹음을 보내왔습니다. 녀석이 자꾸 문을 긁어대길래 너 찾아가라고 문을 열어줬어. 근데 나가자마자 웬 아저씨 비닐봉지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게 내 아빠인 줄은 몰랐지? 차마 돌려달라고 하기도 뭐해서 그냥 졸졸 따라갔는데 어쩌다 보니 내 집까지 가게 됐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우리 아빠 좀 무심하시거든요. 저는 그때의 광경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봉투에 쏙 들어갔어도 우리 아빠는 그저 봉투가 좀 무거워졌다고만 생각했지 절대 고개를 숙여 확인해보진 않으셨을 겁니다. 정말 우연히 기적을 낳았네요. 어쨌든 순조롭게 우리 집에 입성했으니 다행이에요. 그럼 나 이제 주 못 봐. 저는 손가락을 꼽으며 계산해봤습니다. 볼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출근하시면 그때 우리 집에 와서 봐요. 알았어. 잘 자, 빌찍 자고. 마지막 음성 메시지는 마치 그가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평소보다 몇 톤은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짜릿했죠. 저는 즉시 그 메시지를 저장했습니다. 제가 송강준에게 흑심을 품은 게 아니라 이런 목소리를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잠에서 깨니 단톡방이 또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새해 들어 학교장에게 고백한 두 번째 행운아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죠. 그러고 보니 첫 번째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됐지? 후기 없어. 나는 송강준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인데 수많은 여자애들이 고백했지만 걔 한 번도 마음 움직인 적 없어. 아직도 첫사랑 못 잊는다잖아. 헐, 첫사랑 누군데? 궁금하다. 궁금해. 그 뒤로는 궁금하다 플러스 1분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불려 조마조마했던 제 심장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심코 대나무 숲을 켜봤습니다. 상대는 아주 귀여운 여학생인 것 같았습니다. 글 끝에는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죠. 댓글에서 송강준은 늘 그랬듯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만 특별한 존재였던 겁니다. 어쨌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며칠이 멀다 하고 대나무 숲에는 송강준에게 고백하는 글이 올라왔지만 제 고백 아닌 고백에만 그가 쪽지줘라고 답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저를 알아봤을까요? 저는 처음 친구를 맺었을 때 송강준이 보낸 메시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나 좋아했으면 그날 바로 말하지 그랬어. 당시 저는 당연히 그가 말한 그날 이 고리 던지기 게임을 하던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굳이 그날이라고 했을까요? 설마 송강준이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걸까요? 저는 제가 올렸던 글을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송강준 선배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아주 평범한 글인데 어떻게 착각할 수가 있죠?
제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장본인 송강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집이야. 고양이 보러 가도 돼? 저는 휴대폰을 들고 집 안을 한 바퀴 돌며 확인했습니다. 아빠는 이웃집에 마실 가셨고 엄마는 친구분들과 고스톱 치러 나가셨습니다. 안전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오세요. 송강준은 작게 웃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뱉은 말, 집에 아무도 없어요. 오세요. 라는 말이 예전에 송강준이 했던 우리 꼭 바람 피우는 것 같지 않아 라는 말과 똑같이 들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발 이 얼굴 좀 그만 빨개질 수 없을까요? 송강준은 금방 도착했습니다. 집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빨리 왔죠. 안타깝게도 이제 대박이는 예전의 별이가 아니었습니다. 송강준이 아무리 애타게 별아 불러도 대박이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만 그가 부르는 소리에 머리가 가려울 지경이었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새 이름 지어줬어요. 대박이라고. 송강준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대박이의 턱을 긁어주었습니다. 별이가 더 나은데? 좋네요. 대화 주제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송강준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제게 부적 하나를 건넸습니다. 햇살이 그의 부스스한 머리카락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부적에 달린 붉은 실을 매만지며 말했죠. 새해 첫 기도로 받은 거야? 엄청 영험하대. 저는 부적을 받아들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것도 받았어요. 송강준은 손을 내저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사하면 됐어? 쿵 하고 닫힌 대문이 빛을 가리고 그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착각이야. 분명 착각일 거야에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차가운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날 오후 단톡방은 또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새해 세 번째 고백 행운아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익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이디 북극성을 쓰는 한 여학생이 공개적으로 고백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송강준, 나 돌아왔어. 누군가 그녀의 계정을 추적해 개인 공간의 사진을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자친구 시점에서 찍은 듯한 송강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바로 송강준의 마음속 첫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혼란스럽게 뛰던 제 심장이 갑자기 차분해졌습니다. 아, 별이의 별은 북극성, 의 별, 성이었구나. 저는 마침내 송강준이 왜 저를 착각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썼던 글에 별 모양 이모티콘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부적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자 방 안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대박이를 이불 속에 끌어안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대박아, 내 진짜 엄마가 돌아왔어. 너도 나랑 오래 못 있겠다. 야옹 이 녀석은 제 손을 핥으며 젖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녀석의 머리에 입을 맞췄습니다. 내일 간식 많이 사줄게. 진짜 엄마한테 돌아가더라도 나 잊으면 안 돼. 아마 간식이라는 단어를 알아들은 건지 대박이는 제 품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작은 머리로 제 배를 툭 쳤습니다. 그날 이후 송강준은 대박이를 보러 오겠다는 말을 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박이는 아주 빠르게 한밤중에 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서 같이 자는 법을 터득했죠. 저는 가끔 기나긴 방학 동안 시간을 때우기 위해 단톡방에 들어갔지만 화제는 늘 송강준과 그의 첫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함께 쇼핑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첫사랑은 긴 다리를 가졌고 송강준 옆에 서니 정말 선남선녀가 따로 없었다고 했죠. 저는 문득 사람들이 왜 송강준을 학교짱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해져서
학교 커뮤니티의 게시판을 뒤져봤습니다. 게시물의 절반은 송강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대학교까지 그의 청춘 전체가 글 속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의 중학교 동창은 송강준의 집이 가난했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길거리를 떠돌며 불량배들과 자주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요. 그의 고등학교 동창은 송강준이 학교에서 괴롭힘당하는 여학생들을 나서서 도와주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학교와 주변 지역이 훨씬 안전해졌다고요. 그들은 진심으로 그를 학교장이라고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단순히 송강준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잘생기고 키 크고 복근도 있고 성격은 또 거칠었으니까요. 저는 대박이의 수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네, 아빠, 정말 인기 많구나. 저는 게시물의 모든 내용을 믿지는 않았지만 글을 다 읽고 나니 머릿속에 한 가지 명확한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송강준과 그의 첫사랑은 정말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는 것. 저는 눈을 감고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그냥 송강준의 평범한 동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일주일이 평온하게 흘렀습니다. 대박이가 1kg 더 찐 것 외에는 제 방학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죠. 집에만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저는 영화표 한 장을 예매해 혼자 설 연휴 특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 시작 전에 밀크티를 사서 돌아오니 이미 영화는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조심스럽게 맨 뒷줄 좌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다리를 가진 한 사람 옆을 지나가다 그만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큰 손 하나가 제 허리를 단단히 잡아주었죠. 저는 민망해서 감사 인사를 하려다 송강준의 놀란 눈과 마주쳤습니다. 너도 혼자 영화 보러 왔어? 도라니. 저는 그의 옆자리를 힐끗 봤지만 첫사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배는 왜 혼자 영화 봐요? 송강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내가 먼저 물었어? 저는 밀크티를 한 모금 마시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없는데 혼자 안 보면 누구랑 같이 봐요.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송강준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영화는 정말 재미있었지만 송강준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민트 오렌지 향이 너무 진하지 않으면서도 매혹적으로 풍겨왔죠. 굳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향기는 제 코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같은 줄에 앉은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설 때 송강준이 제 귓가에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넌 왜 나 만날 때마다 킁킁거려? 저는 제가 아주 은밀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현장에서 딱 걸려버렸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죠. 송강준이 저를 변태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누가 남의 냄새를 맡고 다니겠어요? 저는 뻔뻔하게 해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 향수 뿌렸죠? 향이 너무 좋아서 저도 한번 사볼까 해서요. 이 말은 마치 스스로를 속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송강준은 제 말을 듣고 작게 웃더니 향수 이름은 알려주지 않고 다시 영화에 몰입하는 듯 했습니다. 영화의 뒷부분은 거의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영화가 끝났을 때 저는 주인공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몰래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송강준이 저를 불러 세웠죠. 보고 싶어? 저는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네. 향수 이름 보고 싶어라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자 저는 황급히 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불이 켜지면 제 빨개진 얼굴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 저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인파 속으로 섞여 극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정말로 보고 싶어라는 향수를 검색해봤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뒤지고 심지어 네이버 검색까지 해봤지만
민트 오렌지 향이 나는 보고 싶어라는 향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송강준이 저를 속인 겁니다. 하지만 왜 속였을까요?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기억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냥 대충 이름을 지어내서 둘러댄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안한 제 마음은 결국 고양이 대박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빠가 퇴근해서 대박이의 털이 엉망진창이 된 것을 보고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새 헤어스타일이야? 저는 황급히 녀석의 털을 빗겨주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놀이공원 티켓 2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친구가 준 거야? 집에만 있지 말고 할 일 없으면 친구라도 불러서 나가 놀아. 저는 아빠의 장난기 어린 시선을 무시하고 티켓을 받아들며 이걸 되팔지 아니면 누구에게 줄지 고민했습니다. 누가 혼자 놀이공원에 가겠어요? 혼자 노는 건 혼자 허거먹는 것보다 더 처량한 일이라고요. 결국 저는 티켓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린 지 2분 만에 티켓이 팔렸죠. 전자티켓이라 확인이 가능해서 저는 캡처해서 구매자에게 보냈습니다. 구매자는 정중하게 장미꽃 이모티콘 하나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틀 후 송강준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 같이 놀이공원 갈래?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송강준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놀이공원 티켓 구매자의 기본 정보를 열어봤습니다. 남자, 지역 거주, 키 188cm. 틀림없었습니다. 바로 송강준이었죠. 남자는 다른 건 다 속여도 키는 속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게으른 남자라도 키가 180cm가 넘으면 기본 정보에 반드시 키를 기입하니까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돈도 벌고 놀이공원도 가고 심지어 송강준도 만날 수 있게 된 셈이니까요. 머리는 정직했지만 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송강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놀이공원은 저 같은 사람 말고 여자친구랑 같이 가라고 충고했습니다. 송강준은 즉시 답장했습니다. 내가 여자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아닌 줄 어떻게 알아? 이 순간 제 심장은 목구멍을 넘어 태양열에서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바보인 척했습니다. 무슨 여자친구예요? 송강준은 담배에 불을 붙이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번에 내 집에서 나올 때 물었잖아. 나 좋아하냐고. 근데 내가 대답하는 걸 잊은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송강준은 명백히 전 여자친구가 돌아온 상황인데 저한테 자기를 좋아하냐고 묻다니. 저는 휴대폰 가장자리를 매만지며 글자를 입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배 여자친구 돌아왔잖아요. 여자친구 있으면 다른 여자랑은 거리를 두는 게 좋지 않아요? 저는 제 딴에는 꽤 정중하게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송강준은 즉시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손을 움츠리며 통화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미인이었습니다. 안녕, 김별. 나는 송강이야. 의심의 여지 없이 눈앞의 사람이 바로 전설 속의 그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만 들어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녀와 송강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었죠. 잠시 생각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송강준 선배랑 남매세요? 송강이는 장난스럽게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나는 게 동생 아니야? 누나야, 누나. 송강준이 그녀의 손에서 라이터를 빼앗으며 참을성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쌍둥이가 무슨 누나 동생이야. 송강이가 경멸하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속 불안했던 제 마음이 갑자기 안정되었습니다. 별아, 맞지? 송강이가 화면 전체를 차지하며 말했습니다. 내 철없는 동생이 너한테 폐를 많이 끼쳤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하지만 난 아주 진심으로 묻고 싶어. 너
내 동생이랑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를 해볼 생각 없어? 저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네, 라는 의문 가득한 한 글자만 내뱉었습니다. 송강준이 휴대폰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화면 밖에서 그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얘 놀라게 하지 마. 맙서사, 결혼 얘기부터 반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무섭거든요. 송강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넌 뭘 몰라? 일단 상대가 난처하게 느낄 만한 요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구 수준을 낮춰서 여자친구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요구랑 비교해서 여자친구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고 느낄 거라고. 봐봐, 논리적이지. 나 완전 천재지. 저는 그들의 격렬한 토론을 조심스럽게 끊었습니다. 저기 다 들리거든요. 두 사람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송강준이 화면 너머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귀가 약간 붉어져 있었죠. 내일 놀이공원 갈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의 시선이 문득 제 품에서 곤히 자고 있는 대박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멍청한 고양이는 왜 내 침대에서 자? 저는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자요? 그리고 안고 있으면 따뜻하단 말이에요. 송강준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둘 다 내가 더대 걸리게 한 건데 왜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배가 말했잖아요. 고양이는 내 거고 선배는 안 된다고. 송강준은 뒤에서 들려오는 송강이의 비웃음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가라앉았고 저는 그가 이를 가는 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회돼. 그 뚱냥이는 보내주고 내가 내 것이 될게. 일요일, 날씨는 맑았지만 영하 10도의 날씨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짧은 치마에 부츠를 신고 나갔다가 찬바람을 맞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두꺼운 패딩으로 몸을 꽁꽁 싸매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놀이공원 입구에 도착하니 송강준은 검은색 코트 하나만 걸치고 서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의 키는 더욱 커 보였고 주변의 많은 여학생들이 그를 훔쳐보고 있었죠. 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송강준, 안 추워. 그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입술이 약간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죠. 괜찮아. 우리가 매표소로 걸어가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 송강준의 코트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재채기를 한 번 했죠.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요. 사실 저는 겨울에 놀이공원에 가는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내 놀이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딜 가든 얼음덩어리가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송강준은 하늘 높이 솟은 롤러코스터를 가리켰습니다. 타러 갈래? 보통 사람이 타면 내릴 땐 분명 아이스크림 2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송강준은 약간 실망한 듯 했습니다. 그럼 넌 뭐 타고 싶은데? 대관람차, 바이킹, 아니면 회전목마. 저는 감정 없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것만 탈래요. 어쨌든 이것은 따뜻한 실내에 설치된 몇 안 되는 놀이기구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송강준은 각자 커다란 회전목마에 올라탔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나온 셈이었죠. 송강준은 다리가 너무 길어서 말 양옆으로 다리를 늘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좀 안쓰러워 보였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타고 싶었지만 꾹 참고 그를 데리고 회전컵을 타러 갔습니다. 우리는 실내의 크고 작은 놀이기구를 전부 탔습니다. 송강준은 제 뒤를 한 걸음 따라오며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재밌어. 저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네, 재밌어요. 선배는요? 그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재밌긴 한데 아주 재밌지는 않아.
왜요? 추워서요. 아니, 그는 롤러코스터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래는 계획을 다 세워놨었어. 너 데리고 롤러코스터 타고, 바이킹 타고, 귀신의 집도 가고. 그럼 내가 무서워할 테니 내가 그걸 기회 삼아 너를 위로해주고 내가 얼마나 믿음직한지 보여주려고 했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습니다. 적어도 그 뚱냥이보다는 내가 더 믿음직하잖아.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좀 유치하긴 하지만 송강준이 하니 왠지 모르게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송강준이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미안, 기분 망쳤지? 그럼 우리 대관람차 타러 갈까? 두 문장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가자. 송강준은 제가 마음을 바꿀까 봐 두려운 듯 제 백패끈을 가볍게 잡아 끌며 대관람차 쪽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작은 캐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가장 높은 지점에 올랐을 때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자마자 손발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대관람차에서 고백하는지 알아? 송강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반응이 약간 느렸습니다. 왜요?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돼. 그래서 두려움이 점차 다른 감정으로 바뀌지. 불안, 흥분, 설렘 사람마다 두려움에 대처하는 태도는 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이 감정을 사랑과 착각하기도 하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그럼 롤러코스터, 귀신의 집, 바이킹도 비슷한 이유겠네요. 송강준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지름길로 가려고 생각하면 안 됐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창문에 입김을 불어 그림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고백받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두려움이 단지 착각만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용기를 주기도 하죠. 대관람차에서 고백 성공률이 높은 건 단지 아드레날린이나 호르몬 과다 분비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 상대방과 함께하고 싶은지 아닌지 이미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단지 그걸 말할 용기가 조금 부족했을 뿐이죠. 송강준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시 바람이 불어 캐빈이 살짝 흔들리자 그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나는 용기가 부족한 적은 없어. 단지 내가 놀랄까 봐 두려웠을 뿐이야. 김별, 나랑 사귈래? 고백이 뭐가 무섭다는 거지? 저는 문득 다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와 아무런 교류도 없던 학교장이 갑자기 고백한다면 그건 정말 좀 이상하긴 하겠네요. 송강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제 작은 모습이 비치고 있었죠. 왜 저를 좋아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송강준은 입술을 움직였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 질문, 대답하기 많이 어려워요. 아니면 사실 이건 그냥 선배의 일상적인 오락거리인가요? 저는 송강준에 대해 악의적으로 추측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의 감정과 작업 멘트들은 저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의 목소리와 몸을 탐낸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뛰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대관람차가 한 바퀴를 다 돌고 천천히 멈췄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선배가 확실히 생각한 다음에 저한테 말해주세요. 방금 용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한 말, 거짓말이었네요. 저는 몸을 돌려 캐빈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달려온 송강준에게 손목을 붙잡혔습니다. 그는 좀처럼 보기 힘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고양이는 내가 주워왔고 별이라는 이름도 내가 지었어. 고리 던질 때도 일부러 머리로 막았고. 하지만 난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널 좋아했어. 저와 송강준은 실내 구역의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넌 학교에서 길고양이들에게 자주 밥을 줬어.
나는 우연히 그걸 여러 번 봤지에 송강주는 서두르지 않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지나갈 때마다 멈춰서서 봤어. 오늘은 내가 고양이 밥을 주러 올까 하고. 한 번은 내가 작은 치즈 고양이를 쫓아가다가 조심하지 못하고 나랑 부딪혔어. 그때 넌 멍하니 나를 한참 쳐다봤지? 얼굴도 빨개졌고. 나는 내가 분명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이 송강준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분명 올해의 오글거리는 멘트 순위권에 들었을 겁니다. 물론 학교에는 송강준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저는 맹세코 정말로 그의 목소리만 탐냈을 뿐입니다. 가끔은 그를 안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요. 송강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뒤로 날씨가 추워져서 길고양이들이 다 숨어버렸고 너도 잘 오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매일 습관처럼 그곳을 한 바퀴 돌았어. 혹시라도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점점 깨달았지? 내가 널 좋아하게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일부러 너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내가 식당에서 쌀국수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일주일에 몇 번 수업이 있는지도 알게 됐지? 내가 고양이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도 알아서 치즈 고양이 한 마리를 주워왔어. 그날 내가 나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나는 몰래 그 고양이를 내 집 문 앞에 두고 내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말할 생각이었어. 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는 정말 좀 교활한 구석이 있는 학교장이었습니다. 저는 송강준의 고백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가 말한 그날이 제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다가 그와 부딪힌 날이었다니. 하지만 저는 그 일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저는 문득 이것이 한 학교장의 자작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놀고 난 후 송강준은 제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가 산 놀이공원 티켓이 바로 제가 판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대박이의 못생긴 사진 몇 장을 찍어 조심스럽게 떠보려고 했습니다. 송강준은 아주 빠르게 답장했습니다. 생각 다 했어? 저는 준비했던 긴 메시지를 조용히 지우고 대신 자니오라고 썼습니다. 그 멍청한 고양이 내 침대에서 내려놔.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사실 선배가 산 놀이공원 티켓, 제가 인터넷에 판 거예요. 이번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넌 언제쯤 나한테 대답해 줄 거야? 요즘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 놀이공원에서 돌아온 후로는 감기에 걸려서 살도 쏙 빠졌어. 처음에는 좀 걱정스러웠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 선배가 대박이한테 지어준 이야기 아니에요? 송강준이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걔보다 훨씬 비참해. 무엇을 감지했는지 대박이가 갑자기 점점 뚱뚱해지는 배를 꿈틀거리며 제 휴대폰 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송강준에게서 계속해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지만 대박이는 태산처럼 굳건했죠. 녀석은 발을 핥다가 뒷발로 제 휴대폰을 바닥으로 뻥 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품에 앉아 쿨쿨 잠이 들었죠. 사람과 고양이, 종은 다르지만 마치 궁중 암투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30분 후 송강준은 또다시 베란다를 통해 방으로 들어와 대박이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내가 있을 곳은 없어. 대박이가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야옹. 송강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내 아빠라는 거 잊었어? 대박이는 인정사정 없는 발톱 공격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두 사람을 떼어놓으며 힘없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대문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송강준이 눈을 휘며 웃었습니다. 내가 말한 거다. 다음에도 또 있다는 거네. 저는 서랍으로 가서 소독용 알코올을 꺼내려다 그 안에 있는 부적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2번 만지고 서랍을 닫았죠.
돌아서자마자 송강준과 부딪혔습니다. 소리도 없이 다니네요. 미안, 그가 양손으로 제 뒤에 책상 가장자리를 짚었습니다. 아마 대박이한테 올맞나 봐. 너만 보면 자꾸 따라다니고 싶어. 내가 날 좀 더 봐줬으면 좋겠어. 차가운 오렌지와 민트 향이 저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손을 대고 밀어냈습니다. 진도가 너무 빨라요. 저 감당 못하겠어요. 송강준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럼 별아, 우리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 어느 단계라니? 제 뇌가 느리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 선배 고백에 동의한 적 없는데요. 입을 열려는 순간 송강준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그 멍청한 고양이한테 한 대 맞은 셈치고 그냥 동의해줘. 그의 손에서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등이 땀으로 흠뻑 젖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제 입을 막고 있던 손을 떼고는 제 허리를 안고 한 바퀴 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저도 대박이 같아요. 저랑 사귀면 다른 고양이들 만지면 안 돼요. 송강준은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진 적 없어. 내가 그 멍청한 고양이 싫어할까봐 더 똑똑한 고양이 주워올까 생각했었지.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대박이 멍청하다고 하지 마요.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고양이니까. 아, 이 동글동글한 몸매의 커다란 치즈 고양이를 저는 정말 작다고는 말할 수 없겠네요. 송강준은 전부 내 말대로 할게라고 말하고는 대박이를 거실에 고양이 집에 넣어주었습니다. 오늘부터 김별의 침대는 나만 올라갈 수 있어. 알았어. 야옹, 야옹, 야옹 그러더니 녀석은 송강준 앞에서 보란듯이 오줌을 쌌습니다. 저는 웃다가 숨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송강준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 대박이를 밖으로 던져버리려는 순간 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는 동작을 하던 아빠를 보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빠, 제가 설명할게요. 별아, 아빠가 눈이 침침한가? 내가 키우던 고양이가 이제 사람으로 변한 거니? 그날 아빠가 문을 열었을 때 송강준은 대박이를 들고 있었고 고양이는 그의 손에 착 달라붙어 꼬리만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언뜻 보고 송강준에게 꼬리가 생긴 줄 알았다고 하셨죠. 설명이 끝난 후 아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빠 깜짝 놀라 죽는 줄 알았네. 제가 말했잖아요. 아빠는 송강준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잠깐만, 이 사람은 누구야? 축하합니다. 아빠. 드디어 중요한 점을 발견하셨네요. 제가 입을 열어 같은 과 친구라고 말하려던 순간 송강준이 손을 들어 셔츠 단추를 목까지 채우고 옷매무새를 가다듬더니 아빠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별이 남자친구입니다. 아빠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얘가 언제 남자친구가 생겼어? 난 왜 몰랐지? 송강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부터요. 아빠는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너, 아빠한테 똑바로 설명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송강준을 잡아 끌었습니다. 선배, 일단 먼저 가요. 그가 슬픈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알았어. 다 내 말 들을게. 내가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명분을 안 주려는 거 알아. 오늘 아버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괜찮아. 내가 날 좋아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말을 마친 송강준은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음표를 하나 찍고 아빠의 시커멓게 변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 우리 딸이 순진한 청년 마음을 갖고 놀았어. 그날 저는 엄마에게 밀가루 방망이로 집안에서 밖으로 쫓겨 다녔습니다.
물리적 상처는 없었지만 정신적 상처는 100%였죠. 아빠는 대박이를 안고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별아, 아빠 엄마는 내가 연애하는 거 반대 안 해 하지만 우리는 진지해야지. 남자애들 마음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엄마는 한쪽에 앉아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 청년, 어떻게 생겼어? 아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걔는 말이야. 아빠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잘생겼어. 엄마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걔한테 잘해줘. 다음에 집에 불러서 밥 한 번 먹이자. 저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대박이를 끌어안고 송강준 욕을 300번은 했습니다. 번외 1. 송강준과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나무 숲에 또 그에게 고백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 고백글 뒤에 있는 사람이 송강이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송강준이 저를 만나자고 했을 때 그는 제 앞에서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고 모든 것을 해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여자친구가 김별이라는 것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첫사랑 노해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송강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한 손으로 턱을 괜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그거 알아? 쌍둥이는 감흥이 있어서 보통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대. 아니, 송강이와 송강준은 일란성 쌍둥이 아니었나? 제가 멍하니 있자 송강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송강준이 날 찢어 죽일까 봐 무서워서 그래?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 근데 왜 우리 학교 대나무 숲에 글을 올리셨어요? 송강이가 저를 째려봤습니다. 내가 올린 거 아니야? 송강준이 시켜서 사람 구해서 올린 거야? 내 고백 놓칠까 봐 무섭다나 뭐라나. 자기가 직접 고백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나? 나중에는 나더러 고백글 올려서 내 질투심 유발하고 싶다는데 진짜 멍청하지? 송강이는 정말로 남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아주 치밀했습니다. 이건 정말 뇌가 어떻게 된 건가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저에게 먼저 고백했습니다. 저는 정말 학교장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번외 2. 송강준. 너 또 대박이 괴롭혔지.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어젯밤 제 침대 옆에서 자던 대박이가 또 고양이 집으로 쫓겨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녀석은 저를 보자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다가와 야옹하고 불쌍하게 울었습니다. 저는 또 녀석에게 사료를 주고 간식 캔을 따서 달래준 뒤 곧장 침실로 달려가 송강준에게 따졌습니다. 그는 아직 잠이 덜 깬 채 저를 향해 손을 뻗어 흔들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제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송강준이 눈을 가늘게 뜨고는 한 손으로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여보, 아침부터 이렇게 열정적이야? 열정은 무슨? 당신 또 대박이 괴롭혔죠. 그가 제 목에 머리를 부비적거렸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그렇게 뜨거웠는데 애들 보기엔 안 좋잖아. 대박이가 나쁜 거 배울까 봐 그런 거야? 어젯밤 일을 떠올리자 제 얼굴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밀어냈습니다. 일어나요. 싫어. 송강준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대박이가 보는 앞에서 우리 그러는 거 엄청 원하잖아. 저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 그의 가슴을 한 대 찼습니다. 입 닥쳐. 살짝 열려있던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송강준은 그 기회를 틈타 제 발목을 잡았죠. 몰아치는 파도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송강준은 제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중해. 그 의무는 즉시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거실에서 대박이는 텅 빈 밥그릇을 쳐다보며 분노에 찬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녀석은 발을 들어 사료 그릇을 엎어버렸습니다. 야옹.